인질극 파업 그런 비판이 쏟아져도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 봉투법 때문에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오늘이 이제 사전에 협상이 타결되느냐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정부 주재로 3차 협상이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삼성전자 노조는 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타결이 되면 타결이 되는 대로, 타결이 안 되면 타결이 안 되는 대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노조 그 집행부는 오늘 점심 무렵까지 그 협상안의 진행 상황을 갖고 전 노조 조합원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 본다면 내일 0시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미 공고를 했던 그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 내일이 5월 21일 이제 파업이 시작되는 날짜다, 이렇게 못 박았던 시점입니다. 따라서 내일 파업을 그 예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을 가지고 파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제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이 뭐 6, 7만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투표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투표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까지를 따져본다면 지금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아무튼 협상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이라고들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협상 회의는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1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수근 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 측 중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측이 동의를 하면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공은 사측에 넘어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쟁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OPI 재원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도와 명문화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OPI 초과이익 성과급,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오버롤 전반적인 퍼포먼스 성과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죠. 예전에는 보너스 뭐 이렇게 불렀던 거고, 한때는 뭐 상여금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성과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성과라는 말은 영어의 퍼포먼스라고들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뭐 지난 분기, 뭐 일정 기간 정하기 나름인데, 오버롤 퍼포먼스 인센티브, 초과이익 성과급, 그 OPI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OPI의 상한을 연봉이 50%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기로, 사측이 요구한 대로 두기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또 아주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부문, 디비전,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만드는 부문. 이걸 DS라고 합니다. Device Solution의 약자입니다. Device Solution의 약자 DS. 반도체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문이고, 그 다음에 DX라는 부문이 있습니다. Device Experience, 디바이스 경험, Experience 경험이라는 뜻인데, 되게 이제 이 휴대폰, 모바일 이거 만드는데, 그 다음에 뭐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거 만드는데, 가전제품. 이게 이제 DX, Device Experience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Device Solution. 이게 부문입니다. DS 부문, DX 부문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부문 밑에는 뭐가 있냐? 사업부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 제가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부라는 건 뭐냐? 이제 사업부가 나뉘어 있어야 거기에 이제 각각이 뭐를 하는지, 가령 그 반도체 부문에도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DS 부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그런데 메모리 사업부는 53조, 뭐 57조, 50 몇 조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 DS 부문에다가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를 쪼개서 줄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적정한 비율로 섞을 것인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떡을 10개를 주되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노조원들끼리. 그 다음에 DX 부분, 이 가전 부문, 모바일 휴대폰 부문, 여기에도 MX 사업부, 여기는 스마트폰, VD 사업부, 여기는 TV, 그 다음에 생활 가전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그 이익 창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부문 쪽에 돈을 많이 주면 그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부나 적자 사업부나 똑같이 돈을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사업부에 할당된 부문이 많아야 된다. 이게 이제 회사 측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사 측은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분 부서에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준다. 골고루 똑같이 나누는 거 없다. 이게 삼성전자의 오래된 경영 원칙이고 전통이었습니다. 노조 측 입장에서는 노조원들한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사업부 쪽에 할당되는 그 성과급을 낮추고 대신 부문에 할당되는 이 성과급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은 가령 DS 부문에다가 70%를 주자.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나 비슷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주자라고 이제 노조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노조원들끼리도 뭐 서로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거기도 왜 자기 떡을 남의 접시에다 올려놓느냐 이런 말을 왜 안 하겠어요. 야, 돈은 메모리가 벌었는데 왜 파운드리까지 나눠줘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노조 측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랜 우리의 전통과 원칙은 수익을 많이 낸 곳에 돈을 성과급을 더 많이 준다. 이 원칙 이거 철저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더 많이 주고 뭐엔 적게 주고, 이거를 사업부라고 부릅니다. 부문과 사업부. 그래서 회사 쪽은 사업부에 들어가는 할당량을 많게 하려고 그러고, 노조 측은 부문에 가는 할당량을 많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회사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6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노조 측은 부문의 70, 그다음에 사업 쪽에 30 이렇게 했는데 회사 측은 부문의 40, 사업에 60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 관건은 이 노조에게 퇴로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제가 그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조가 와야 될 가능성도 있다. 초기업 노조가. 그 노조가 와야 되면은 여기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오늘 오후에 투표에 붙일 경우에 그 투표가 부결되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아무튼 이 반도체를 볼모로 잡고 성과급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쪽에서는 그리고 그 업계 쪽에서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아무튼 그 성과급을 매년 영업이익의 뭐 12% 이렇게 딱 못 박아 놓는 것, 이걸 고정비 리스크라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의 리스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유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성과급 상한선, 그러니까 기본급의 50%를 넘지 않는다. 이 상한선을 유지하되 특별 성과급을 주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나왔던 이유는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여기는 영업이익의 10%라고 퍼센테이지를 딱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상한선도 없앴습니다. 원래는 1000%라고 돼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50%인데 SK 하이닉스는 1000%나 됐었습니다. 근데 그 1000%의 상한선마저 없앴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 노조에서 본다면 SK를 봐라. SK 하이닉스는 상한선을 없앴지 않느냐. 그리고 영업이익의 10%라고 딱 못 박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냐. 이제 이런 거죠.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면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위반으로 유럽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비롯한 모바일 스마트폰 등등 TV 뭐 등등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한간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극적 타결을 짓지 못하고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500만 명 가깝다는 이 주주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주식도 하염없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던데요. 파업이 발생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문하고 가전 부문하고 서로 갈등, 그리고 반도체 부문 내부에서는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 측 원칙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 이 원칙은 지켜간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경쟁업체나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모리 쪽의 직원들이나 노조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한답니다. 만성 적자인 시스템 LSI 파운드리 사업부가 메모리 사업부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 삼성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파업기간 생산된 물량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문은 파업 돌입 시 발생할 장비 이상과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해 공정 속도를 늦추는 웜다운 작업에 선제적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왜 이렇게 됐을까? 노란 봉투법 때문이다.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LG U+, 카카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노란봉투법에는요. 그 이전까지는 근로조건만 파업이라는 쟁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너스를 얼마를 줄 것인가,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가 근로조건이냐 아니면 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느냐. 이게 논란도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경영상 결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득이 날 경우에 보너스를 500% 줄 것인지 700%를 줄 것인지 200%를 줄 것인지 이게 경영상의 결정이다. 주주총회 결정이다. 뭐 이사회 결정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노란 봉투법에서 이게 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그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넓혀버렸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법을 개정한 내용이 이제 노란 봉투법인데요. 노조법 제2조 5호에 뭐라고 새로 됐느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원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얼마 내놔라. 성과급의 상한선 없애라.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5%라고 고정해라. 이게 쟁의 요건으로 돼버린 겁니다. 노란 봉투법의 원래 취지는 이 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그런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 오너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업자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그 물꼬를 터주기 위한 취지가 원래 노란 봉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이 협력업체 대기업에 비해서 봉급이 뭐 2분의 1, 3분의 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도 원래 모기업의 오너하고 협상을 벌여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가 노란 봉투법이었는데 그쪽에서 혜택을 받기 전에 오히려 모기업인 삼성전자의 이 귀족노조, 이 연봉이 1억 5천 이상 가는 이쪽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성과급 내놔라. 1인당 6억 이상씩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청기업은커녕 대기업 노조가 노란 봉투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져야죠. 선도적으로 노란 봉투법을 거의 강압적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뭐 현대차 이른바 시가총액 50조, 100조 이상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의 그 대기업 노조들이 떨쳐 일어나서 지금 이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청 기업들은 지금 강 건너 불보듯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란 봉투법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네. 민주당은 대답 좀 해보세요. 또 하나는 이 노란 봉투법에 뭐가 있느냐. 적법한 쟁의 행위에 의해서는 회사에 얼마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심지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뿐이겠습니까?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굴지의 대기업들, 시가총액이 50조, 100조씩 되는 대기업들의 노조가 회사의 피해가 얼마가 가든 그냥 파업을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노조에게 손해배상이 거의 오지 않는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도 따질 수 있다라는 것이 노란 봉투법이 보장이 됐다. 이재명 정권하고 민주당은 이 노란 봉투법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노란 봉투법 다시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이 밝혔는데요.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정부가 중재하고 있는 사후 조정이 종료가 됐다.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방금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이 밝혔는데요. 회사 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사후 조정이 종료가 됐다. 따라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의 입장 그리고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입장 이건 아마 지금 차츰차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삼성전자 지금 이게 방금 딱 한 줄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요. 정부 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아마 그 기자 브리핑이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회사 측의 입장 발표도 있을 것 같은데 속보가 들은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4% 이상 급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17% 급락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0.8% 하락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4% 이상 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